안녕하세요. 리플 전문 분석 채널의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은 15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리플의 현재 구조와 단기 진입 구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지지와 저항 구간이 왜 중요한지 그 근거까지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지금 15분봉 차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부터 볼게요. 5월 18일 이른 새벽 1.42 근처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한 번의 큰 하락 캔들로 1.37대까지 급격히 내려갔어요. 낙폭이 상당히 나왔고 이 이후에 회복 시도가 나오면서 1.40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다시 눌리면서 지금은 1.38 근처에서 방향을 못 잡고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리플의 전체 그림이에요. 15분 봉을 기준으로 보면 21이동 평균선과 51이동 평균선이 여전히 가격의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이동 평균선들이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매도 압력이 붙는 구조가 유지돼요. 이동 평균선 배열이 바뀌지 않는 한 반등이 나와도 이 선들에 닿는 순간마다 다시 팔리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이동 평균선과 51이동 평균선이 모두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지금 같은 배열은 단기적으로 매수보다 매도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밴드 하단과 중심선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예요. 밴드 폭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방향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수축이 끝나면 어느 방향이든 변동성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 눌리고 올라오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리플은 강한 추세를 보여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약세 횡보 구조에 가깝고 방향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38 근처에서 방향을 못 잡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직 합의된 방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조를 잡았으니 이제 위쪽 저항 구간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항은 1.385에서 1.388 사이예요. 이 자리는 단기 이평선들과 최근 반등 고점,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모두 겹쳐 있는 자리예요. 한 가지 이유로 막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술적 요소가 같은 자리에 몰려 있는 점. 이 구간에서 가격이 막히면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힘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거래량 없이 올라다가 이 구간에 닿으면 페이크 반동 이후 재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구간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이 구간 부근에서 강하게 음봉이 나온다면 숏 관점에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구간을 강하게 넘어선다면 그때는 그 다음 저항까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단 저항은 1.397에서 1.40 구간이에요. 여기는 100일 이평선과 강한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예요. 직전 반등에서 이 구간에 닿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흔적이 차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실제 매도 물량이 쌓이는 자리란 뜻이죠. 이 자리를 힘있게 뚫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비로소 분위기가 바뀌었다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올라갈수록 팔리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제 저항 돌파하겠다는 기대감으로 미리 들어가는 건 지금 같은 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돌파하긴 이후에 진입이 기본이에요. 이번엔 아래쪽 지지를 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하단 지지는 1.377에서 1.375 구간이에요. 최근 여러 차례 이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됐고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와 반등을 만들었어요. 지금 리플에서 단기 바닥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죠. 이 구간이 단기 지지로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는 한 가격이 내려올수록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캔들 모양과 거래량이 실리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돼요. 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지지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없이 그냥 눌려서 내려간다면 이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다만 이 지지가 무너지는 경우도 반드시 생각해둬야 돼요. 1.375가 깨지면 다음 지지 1.368에서 1.36 구간까지도 빠르게 열릴 수 있어요. 거래량이 약한 장에서 지지가 이탈되면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와요. 올릴 때보다 내릴 때 훨씬 빠른 게 지금 장의 특성이에요. 지지 이탈 이후 리테스트가 나온지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탈 직후 가격이 다시 그 구간에 올라와서 저항으로 작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하방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눌리는 음봉이 나온다면 그게 숏 진입 기준점이 돼요. 구조와 가격 구간을 모두 잡았으니 이제 실제 진입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응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눌림 진입. 현재 1.38 근처에서 바로 들어가기보다 1.377에서 1.375 구간까지 한 번 더 내려와서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 끼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15분봉 기준 이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이때 단기 목표는 1.385 구간, 손절은 1.373 아래로 설정해 두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돌파 편승 진입이에요. 1.385에서 1.388 구간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넘어서는 흐름이 15분봉을 기준으로 확인된다면 그 돌파를 신뢰하고 1.397에서 1.40 구간을 그 구간의 목표로 포지션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돌파는 페이크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격이 잠깐 저항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실렸는지 확인하는 게 진입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시나리오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비트코인 흐름을 반드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플은 비트코인 대비 강한 종목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에 속해요. 리플 혼자 올라가는 돌파는 지속력이 짧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진입 전에 보조지표로 강도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RSI는 현재 40대 초반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 아니죠. RSI가 50 위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유지되어야 단기 상승 동력이 붙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처럼 40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중립 상태예요. 그 전까지는 반등 시도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MACD의 음수 구간에서 히스토그램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고 있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전환되면서 막대가 커지는 흐름이 나와야 상승 방향 쪽으로 무게를 둘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지표예요. 현재 거래량은 추세 전환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요. 강한 방향 전환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먼저 터져야 돼요.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라가는 반등은 믿고 따라붙기가 어렵고 결국 다시 눌리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같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은 확신해가지고 방향을 베팅할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표가 먼저 방향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RSI가 50을 넘고 MACD가 양전환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세 가지가 겹칠 때 비로소 그게 진짜 방향 전환 신호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을 짚을게요. 지금 이 구간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실수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이제 반등 시작이네 하고 롱을 추격하고 다시 내려오면 역시 약세장이네 하고 저점에서 숏을 넣는 패턴이에요. 지금 시장은 그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살짝 올려서 롱 받고 다시 눌려서 털어내고 이 흐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패턴에 반복적으로 당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확인도 안 된 방향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방향이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확인이 된 다음에 따라붙는 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 이 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결과적으로 더 유리해요. 그리고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 리플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을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주의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강하게 회복하면 리플도 따라올 수 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밀리면 리플은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트코인 특성상 하락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단기 포지션을 잡을 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할게요.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에 따라가는 약세 횡보 구조에 가깝고 비트코인 대비 강한 종목이라고 보기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에 있다. 가장 중요한 상단 저항은 1.397에서 1.40 구간이고 이 자리의 안착 여부가 분위기 전환의 핵심 조건이다. 하단에서는 1.377에서 1.357 구간이 가장 중요한 지지고 이 구간이 무너지면 하방 시나리오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 리플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을 앞으로의 흐름에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정리는 이상입니다. 방향이 불확실한 구간일수록 확인 이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